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전문가 패널 시간, 지난번에 이어서 또 우리 안드라스 유온 대표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 3년 사이 정도의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고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쭉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이것이 주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좀 점검을 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겠죠. 네, 예, 네. 지금 상황에서 투자자들 입장에는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걸 저희가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항상 정확하게 짚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CNBC 방송에서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투자할 만한 4가지 뭐 종목 이래야 되나요? 예, 그렇죠. 네. 뭐 그렇게 봐야겠죠. 커머셜 네. 부동산에 투자할 만한 4가지 종목. 네. 예. 뭐뭐 나왔었죠 그때? 의료보험하고 의료기관하고. 그러니까 헬스케어. 예. 예. 그 뭐 한마디로 병원이죠, 병원. 병원 같은 예. 거. 예. 그리고 이제 다가구 주택, 아파트. 그렇죠. 네. 그 멀티 패밀리. 예, 멀티 패밀리. 그게 이제 아파트라든가 아파트라고 봐야죠, 뭐 사실상. 네. 네. 예. 하긴 요즘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추세가 뭐 집 2개 붙이는 거, 4개 붙인 거 뭐 이런 게 추세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게 네. 이제 유닛 자체가 5개 이상이면 무조건 커머셜. 아, 그래요? 예, 5개 커머셜로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4개까지는 레지던셜이고요. 아, 이제 그렇군요. 5개 이상부터는 커머셜로 분류가 되니까 멀티 패밀리라는 표현이 맞겠죠. 아,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이제 셀프 스토리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재밌죠. 셀프 스토리지가 핫한다라는 이야기는 뜬금없죠. 네, 좀 뜬금없는데 예. 셀프 스토리지는 저는 이렇게 자주 해왔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오. 근데 요즘에는 안 합니다. 제가 그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밸류 드랍 빌딩, 그러니까 이제 가치가 뚝 떨어진 건물들 이런. 그러니까 네. 이제 예전에 비쌌었는데 네. 예전에 손 못 대다가 네. 이제는 좀 내려갔으니까 살만한데 지금 사면 대박 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러다가 값이 더 떨어지면 어떡해요? 네, 그런 얘기는 누가 못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라는 말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네. 예. 자, 지금 커머셜 부동산 시장 위기 속에 기회 있습니까, 진짜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기 속의 기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자금력이 있는 사람이겠죠. 아, 네. 뭐 자금력 있는 사람은 정말 네. 위기일 때 남들 돈 다 묶을 때 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대박 났잖아요. 그렇네요. 사실상 서프라임 몰기지 때 맞습니다. 그때 끌어모은 사람들 지금 2-3배 남겨 먹잖아요. 그렇죠. 2-3배가 뭡니까? 거의 4배? 네, 네. 이렇게 남겨 먹죠. 그러니까 네. 부익부 빈익빈. 그러니까 항상 그 재밌는 게 나라들 보면 네. 국가들 보면 좀 못 사는 나라일수록 부익부 빈익빈이 심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있겠죠. 네. 왜냐? 사회 구조가 그래요. 그럼 긁고 모으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자본이 집중되는 현상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위기 속의 기회라는 말이 결국에는 이제 디벨롭먼트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디벨롭먼트는 지금 현재 상황은 좋지 않지만 나중에 좋아질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려면 기다림이 필요하죠. 네. 그러나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급한 사람들은 어떻게 기다립니까? 못 기다리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거고 일단은 이렇게 기사가 쏟아진 거는 뭐냐면 포스트 코로나죠. 네. 지금 시기는 분명히 나뉩니다. 코로나 전의 시기와 네. 코로나 이후로 분명히 이렇게 바뀌는데 네. 자, 항상 커머셜 프로퍼티에는 2가지가 늘 맞물려서 돌아왔었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수익성, 그리고 2번째는 리스크죠. 네. 자, 이전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는 뭐 그렇다 치고 무조건 수익성이죠. 네. 왜냐하면 수익성이 바로 커머셜 프로퍼티를 대변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코로나 이후로 어떤 컨셉이 생겼냐면 네. 리스크 프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 지난번에 방송에서 그 얘기를 얘기했었죠. 네. 왜냐하면 지금은 네. 내 있는 돈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컨셉이거든요. 그렇다고 은행도 이제는 불안한 거죠. 저 최근에 깜짝 놀랐어요. 라인 오브 크레딧을 안 해주려고 그래요, 은행이. 그래요? 예. 심지어는 뭐 한인은행들은 규모가 작아서 불안하니까 그렇다 치는데 예. 대규모 큰 은행이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은행들도요. 라인 오브 크레딧을 이제는 다 모기지로 처리를 해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그런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라인 오브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프라임 레이스에 직격탄을 맞으니까 네, 네. 8%가 넘잖아요. 지금 10%는 없더라고요. 네, 그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건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라는 컨셉을 가지고 네. 이제 어찌 됐든 CNBC에서 이렇게 레코멘드를 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공신력 있는 CNBC를 믿다 보니까 이걸 맞냐?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의 의견을 좀 내비치기를 원하고 네. 그래서 이거를 브레이크다운 하다 보면 아마 위기 속의 기회라는 답이 나오지 않을까.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네, 좋습니다. 생각합니다. CNBC가 지목한 4가지 품목. 네네. 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병원, 헬스케어. 예. 어떻습니까? 아니 뭐 돈 있으면 병원 지으면 좋죠. 좋죠. 네. 이게 뭐 진짜 뭐 이게 뭐 10 to 20 밀리언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저희 지금 조지아도 그렇고 네. 엘라바마도 그렇고 병원들도 문을 닫는 사태들이 요즘 발생하고 있거든요. 간혹 그래요? 있긴 하지만. 네. 그런데 일단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헬스케어는 사실상 뭐 예전에 영국이 경제가 지지 않는 태양이었잖아요. 네네네. 뭐 그런 것처럼 이제 100세 시대가 되면서 네. 관리는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나이의 어떤 그런 기준점이 이전과는 틀리게 이제는 하이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케어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프고 이런 어떤 병의 문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건강상의 문제는 참 이게 안타까운 표현이지만 그냥 죽지 않는 비즈니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잘 되는 비즈니스인 거예요. 하긴 그렇네요. 고령화되면서 오히려 이 건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인더스트리 자체가 never die입니다, 사실상. 네. 그런데 아까 병원 말씀하신 건 뭐냐면 지역적인 문제고 그렇죠. 자세히 보면 병원 문 닫죠. 네. 걔네들 그 옆에 더 좋은 로케이션에 오픈합니다. 그럴 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지금 병원 문을 닫는 거는 안 돼서 문을 닫는 게 아니고 expansion입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서 그 지역에 있는 거를 사서 the second building이나 next building을 넓히든지 그러나 그것이 마땅치 않으면 다른 곳에 땅을 사서 확 올려버리죠. 네. 지금 그런 어떤 상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헬스케어를 왜 얘기를 하냐. 그만큼 디맨드가 있고 실패할 확률이 없다. 네. 자, 그런데 저는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이런 병원을 살 수 있다.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얘기할 부분이 아니죠. 그러나 저는 꾸준히 이것을 이전에도 얘기해 왔었습니다. 네네. 뭐냐? 맞아요. 네. 닥터스 오피스 빌딩. 맞아요. 네. 저는 이것에 사람들은 전부 다 은 이제는 뭐 한물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메디컬 오피스 빌딩 만약 그 안에 닥터스 오피스 뭐 덴티스트라든가 뭐 저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피지컬 테라피라든가 뭐 내과 뭐 외과 뭐 다 들어가는데 그런 많은 이제 닥터들이 들어가 있는 한 뭐 10개라든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오피스 빌딩들은 캡레이도 좋고 자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은 어떤 캠 자체를 유틸리티를 어마무지하게 쓰는 것도 아니고 레스토랑처럼 그렇죠. 뭐 물값이 많이 나가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꾸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닥터스 오피스 빌딩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늘 얘기해 왔었죠. 그래서 이 헬스케어 이쪽에는 상당히 저는 좋은 비즈니스라고 생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일에 리테일 빌딩을 우리가 선호하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로 보자면 urgent 케어가 들어가 있는 물건이라든지 꼭 병원일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큰 병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여기 그 앰뷸런스가 그거를 운영하는 그 단체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헬스케어 연관 인더스트리가 테넌트로 들어가 있는 프랜차이즈라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살리드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전 케어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챙겨서 보시죠. 어전 케어 혹시 뭔지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얘기해 드리자면은 일종의 응급실인데요. 응급실이죠? 예. 응급실인데 그냥 이렇게 종합병원에 있는 그런 응급실이 아니라 이렇게 분리돼서 독립적으로 있는 동네 응급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지목이 됐던 게 이제 다가구 주택, 멀티 패밀리 하우징. 예. 그건 어떻습니까?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디맨드는 늘 있었죠. 네. 이게 참 재밌죠. 아니, 왜 이렇게 하우징? 아니, 짓고 이렇게 짓는데도 계속 모자라다는 소리가 나요.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바로 여기 이 수완이만 해도 지금 집이 없어서 못 짓는다고 그러죠. 지금 현재 지금 계속 뜯어고치고 있어요, 여기저기. 그리고 수요 자체가
줄어들지를 않아요. 어떻게 된 게. 예. 근데 이제 지역적인 쏠림 형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현재. 네. 뭐 예를 들어서 오스틴 텍사스도 지금 굉장히 핫하다고 얘기하죠. 뭐 달라스 텍사스라든가 뭐 네. 텍사스 쪽도 괜찮고 지금 이제 여러 군데 특히 우리 조지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우징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데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무래도 인구는 줄지 않잖아요.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는 되고 아이들은 계속 태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수요는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멀티패밀리가 다 좋지 않냐.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는 이 멀티패밀리 아파트먼트들을 많이 해왔고 그리고 네. 아파트먼트를 하시던 분들이 많이 다른 비즈니스로 갈아타는 것을 저는 도와드렸었는데 네네. 그 이유가 뭐냐? 약간 좀 빛 좋은 개살구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좋아 보이고 이렇지만 이것이 사실상 캡레이트 자체가 매우 낮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아파트먼트를 살려고 하는데 6% 이상의 캡레이트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제가 뭐 정말 전국적으로 저는 이렇게 하니까 이전에 피닉스에서 네. 정말 거의 6% 되는 거 하나 찾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 이외에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 캡레이트 네. 자체가 매우 낮고요. 네. 그리고 이것을 쉽게 볼 수 없는 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아파트먼트는 프로퍼리를 사놓고 테넌트가 들어가 있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한 예를 드리면 우리가 리테일이 좋잖아요. 리테일이 네. 좋은데 거기에 뭐 들어가 봤자 뭐 5개, 한 10개 테넌트. 네네. 근데 뭐 10개 넘어가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에 프로퍼리 매니지먼트가 관리를 해야 돼요. 해야죠. 그죠? 네. 그럼 아파트먼트 당연히 아파트 관리소가 예를 있어야죠. 들어서 유닛이 50개다. 어. 이러면 테넌트가 50인 거예요. 네. 네. 이 누가 관리합니까? 네. 그러면 매니지먼트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리징 오피스를 두고 네. 있지만 과연 얼마만큼 신뢰를 하고 맡길 수 있는지. 리징 오피스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메인터넌스 이슈가 계속 그렇죠. 있어가지고요. 또 매일매일 네. 상주하면서 있는 메인터넌스에 네. 따라서 이 charge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좀 다니면서 와, 저 빌딩 정말 괜찮네. 저런 아파트라면 내가 소유하고 싶다. 거의 뭐 50 밀리언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다가구 주택 빛 좋은 개살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셀프 스토리지 저는 이거 상당히 의외였거든요. 네. 셀프 스토리지 뭐 RV 팍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항상 셀프 스토리지와 RV 파크는 경제가 조금 아슬아슬할 때마다 나오는 컨셉입니다. 아. 이게 지금뿐만이 아니고 네. 저 예전에도 많이 나왔던 컨셉입니다. 제가 네. 기억하는 게 2015년도에도 한창 활발하게 네. 셀프 스토리지, 저는 실질적으로 계약도 했었고 셀프 스토리지와 RV 파크 이거는 왜 그러냐면 네. 이거는 디맨드가 이제 오를 수밖에 없어요. 디맨드에 내리막길이 없는 물건이죠. 아, 그래요? 아니, 자, 지금 경제가 혼돈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살고 있던 집들을 처분해야 되잖아요. 네. 내지를 못하는데, 몰기지를. 아, 모기지를 못해서. 그럼 이동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집을 사지는 못하고. 집을 사질 못해 이거를 하니까 다운사이징 할 거 아닙니까? 팔기는 해야 되는데. 그럼 물건들은 셀프 스토리지에 맡기는 거죠.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로테이시 된다는 거죠. 셀프 스토리지는 또 수요가 커지고요. RV 네. 파크는 요즘에 네. 또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전처럼 막 돈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좀 인조이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런 RV들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집들을 못 사니까 RV를 사놓고 뭐 이런 케이스도 많고요. 오. 그래서 집 대신에 그냥 RV 차에서 사는 예. 거예요? 네. 그래서 RV 파크는 어떤 분들은 RV 파크만 보러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아, 그런 분도 계세요? 예, 그런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뭐냐, 디멘트가 그만큼 높고 캡 자체가 너무 낮아요. 아, 돈벌이가 안 돼요? 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네. 정말 잘 될 걸로 보고 살려고 하니까 맨날 RV 파크만 보러 다니다가 못 사니까 결국에는 땅만 보더라고. 아이고, 그러니까 땅을 사서 네. 막 지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고요. 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이제 컨셉은 있어요. 네. 아, 내가 이거를 하면 잘 되겠지라고 해서 무슨 시작을 하려면요. 자본력이 그만큼 있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매니지먼트가 생각보다 쉽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셀프 스토리지나 RV 파크 같은 경우, 특히 RV 파크 같은 경우는 데일리 그 매니지먼트가 있어야 상주해야 돼요. 아. 왜냐하면 계속 에브리데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나 분명히 떠오르는 인더스트리이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거기에 수요가 몰리는 거고요. 그만큼 캡레이트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거, 그거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수요가 높아질 거다라고 예상이 되면은 캡 레이트 신경 안 쓰고 사놨다가 가격 올라간 다음에 파는 것도 방법일 수 있잖아요. 다시 한 번만. 그러니까 이제 지금 RV 네. 파킹이 좋은 게 나왔다. 예. 예, 보니까 싸다. 샀다. 쌀 수가 없다니까. 쌀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수요가 많아져 있는 그 상황이어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싸면 사놨죠. 싸면 사놨다가 여러 개 당연히 샀죠. 비싸지면 싸면. 안 지금 된다. 네. 그 RV팍 싼 거 군침 흘리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살 그래요? 수가 없다니까요. 돈이 없는 저로서는 그리고 상상이 안 돼요. 어베일러블 한 것 자체도 네. 굉장히 알겠습니다. 부족합니다, 지금. 수요 자체가. 물건이 나와 있는 예, 것 예. 자체가 없군요. 그리고 자체가. 여기 레이크 레니어에 네, 네. 또 나이스한 거 또 그거는 또 많이 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그거는 네. 정말 그러니까 내 눈에 만족스러운 건 남이 봐도 다 만족스러워. 가격 장난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이 떨어진 건물들에 대해서 투자해봐라.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뭐 돈 많으면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월마트 했잖아요. 네, 월마. 네. 우리 기억나십니까? 이전에 몇 개월 전에 했었던 그 월마트나 이런 타겟이나 이런 그로서리 스토어, 크로거나 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대박난 스토어. 네. 이거 재밌는 얘기를 또 저도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번에 제가 또 또 프로젝트를 하나 또 진행 중인데, 네. 크로거가 딸린 쇼핑몰을 지금, 네. 또 언더 컨트랙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크로거가 네. 나갈 줄 알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 물건이 작년에, 네. 조금 이렇게 안 된다고 해서 오퍼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랜드로드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크로거한테, 야, 니네들 나가라고 그랬대요. 왜냐면, 익스파이어 되니까. 이제 올해 익스파이어 되니까 나가라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아니다, 우리 5년 더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랜드로드는 팔 수 있는 기회였는데, 네. 열받은 거죠. 네. 왜냐면 오히려 왜 크로거 이런 애들은 자기네들이 갑이기 때문에 렌탈 레이트 자체가 매우 작습니다. 그죠? 배짱 부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뭐 실질적으로 크로거가 끼고 있으면 굉장히 매력적인 리테일 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른바 앵커 테넌트. 그렇죠. 앵커 테넌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알고 봤더니만 그러고 나서 이제 계약 연장을 했대요. 네. 크로거가 원해서. 자, 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이제 크로거 같은 회사들은 매년 그 세일즈 리포트를 이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네. 예, 그 랜드로드한테. 그래서 얘네들이 안 주고 있다가 가격 연장을 하고 이 세일즈 리포트가 받았는데 작년보다 10 밀리언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10 밀리언이요? 네, 진짜로. 와.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됐구나. 장사가 잘 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뭐 제가 무슨 얘기 하다가 이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가치가 떨어진 건물들에 투자해라 이 얘기를 저희가 지금 하려다가 그래서 제가 왜 크로거 얘기가 나와서 그랬던 건데 자, 중요한 거는 크로거나 월마트 이런 회사들은 그만큼 많이 벌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로서리는 뭐 이센셜 비즈니스. 그렇죠. 아니 물가가 오르는데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센셜 비즈니스가 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그때 우리 맨하탄에 완전히 뭐 이렇게 비어 있는 이런 건물들을 싹쓸이 했죠. 이제 요거를 레노베이트하고 서서히 자 이제 이자율이 잡힙니다. 자 잡히는 거 보십시오. 자 이제 조금 더 잡힙니다. 자 이자율이 서서히 내려가면 한마디로 캡레이트 자체도 이제 서서히 내려갈 겁니다. 왜?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경제가 이제 정상적인 것들로 오면 테넌트들이 서서히 채워지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가치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군요. 네. 지금 이제 사실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지는 건물들이 워낙에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떨어지는 레벨들이 뭐 어마어마한 레벨들 우리가 상상하는 몇십만 불의 단위가 아니잖아요. 확 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기회라는 거죠. 우리의 기회는 아니라고 봐야죠. 네. 저는 왜 과거에 돈을 열심히 모아놓지 못했을까요? 이 커머셜 부동산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것이, 저도 참 죄송한 것이, 이게 우리가 모두를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죄송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투자하실 분들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자, 이제는 모든 것이 뉴스 미디어를 믿고, 여기 쏠렸다, 저기 쏠렸다 하면 큰 코 다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분명히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 코로나 전에
그런 어떤 커머셜 부동산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큰일 나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었느냐는 그런 마켓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내가 뭐 이전에 잘 알고 있더라도 지금 현재의 이 현장에서 뛰고 있지 않으면 그 감각 자체는 없다고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제 입장에서는 어떠한 투자를 결정하시건 간에 혼자서 결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셔라라는 말씀을 꼭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귀하게 정말 수십 년 거쳐서 모아둔 돈을 한꺼번에 투자하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순간에 선택으로 실수를 하셔가지고 평생 후회하실 일이 생기면 안 되시니까요. 전문가들을 좀 만나서 상담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전문가들이 이게 그냥 복덕방 아저씨 만난다고 다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좋은 에이전트를 만나셔야 되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경제 흐름을 이해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동향을 알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로컬에 있는 에이전트들이 그래서 로컬 정보에 대해서 좀 밝은 분을 만나셔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신뢰성이 있는 분들을 만나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큰 돈이 오고 가는 일이다 보니까 사짜 냄새가 나는 분들 잘못 만나시면 또 큰일 나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위험한 일이 저희 많습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아닌데도 와가지고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특히 우리 한인 사회에는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러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 그런 말에 기울이셨다가 진짜 큰일 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고요. 네, 본인의 여건과 맞는 매물 찾는 방법 간단합니다. 진짜 제대로 된 전문가, 우리 안드라스 윤 대표님 같은 그런 제대로 된 전문가들을 만나시는 것이 지름길이다. 예, 이 시간 들어서 저희가 잠깐 안내 말씀드리자면은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 상업용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방송해드리는 주제와 관련 없어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여기 지금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안드라스 윤 대표님하고 바로 연결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질문 대환영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신 안드라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